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9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전보다는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유 없는 밀림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은 수급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비이상적인 현상, 비정상적인 현상, 너무나 단기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특히나 사모펀드에 의한 매물이 조금 출회가 크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밀립니다. 물론 시발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거는 아마도 이제 벤스 부통령이 추가적인 협의를 하러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안 했다라는 게 처음에 이제 이슈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나스닥 선물, 일본 증시 전체적으로 다 밀렸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좀 더 급하게 밀렸거든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2% 3%대 올라가다가 뭐 마이너스 1%대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원래 2%대 하락이었다가 5%대까지 쭉 밀렸다가 한 3시 넘어서 약간이 아니라 크게 좀 반등을 좀 해주곤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이번 주만 손치더라도 물론 대형주 위주지만 코스피 기준에서 지수가 1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금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뜨겁게 올라왔던 걸 좀 식혀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급하게 올라온 만큼 좀 떨어지는 거다라는 건데 물론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코스피만 급하게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또 코스닥도 같이 떨어지고 올라올 때는 또 코스닥은 같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저도 참 답답한 부분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시장에 순응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다. 상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오늘 뭐 인텔 뉴스가 있어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이 다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도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면은 좋겠죠. 애플의 반도체까지 인텔이 파운드리로 생산을 하면은 정말 뭐 엄청난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과연 자 트럼프, 인텔, 애플 이렇게 있는데 애플은 그러면 인텔이 하는 걸 원할 것인가? 라는 거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과 TSMC의 관계는 피만 안 섞였지 거의 형제 관계거든요. 옛날에 파운드리 수율이 안 나올 때부터 애플이 정말 그 TSMC랑 수율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건 그 기업에 정말 최적화가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이게 뭐 호재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적인 이 정책을 펼치니까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저는 또한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애플이나 엔비디아, 뭐 아마존,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TSMC한테 다 맡기질 못하고 있거든요. 예, 워낙 물량이 꽉 차고 가격도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거기가 꽉 찼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뭐 이쪽 사업이 더 살아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게감은 있지 않다. 왜냐면 인텔이야 좋겠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과연 고객사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건 많이 시도를 해보고 많이 경험을 해보면 좀 올라가겠지만 당장은 인텔이 갖고 있는 파운드리의 실력은 실제로 TSMC랑은 비교도 안 되고요. 삼성전자한테도 한참 밀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건데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뭐 SK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쪽으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제가 늘 비교 드리는 이런 상황이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나라가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많고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산업이 많이 펼쳐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수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잘하고 또 원전도 잘하고 전력기구도 잘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금액, 수출의 금액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결국에는 뭐 다음 주도 오르고 다음 달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비정상적이게 갔다가 되게 시간이 좀 걸리다가 정상적이게 다시 되거든요. 조금 비교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2차 전지에 열광했듯이 그때는 뭐 2차 전지 없으면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 PM 뭐 이런 것들이 뭐 100만 원 넘어가고 했을 때니까 그 기업들이 나빴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결국엔 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가 지금은 참 우연찮게도 실체가 있고 돈을 정말 잘 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렇게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 물론 2차 전지 때랑은 비교하기 어렵죠. 왜냐면 실제로 뭐 워낙에 무게감이 있고 또 돈도 진짜 잘 벌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수급이나 관심도나 시가총액이 너무 몰려 있는 건 맞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상장이 되고 나서 수급이 더 극단적으로 쏠리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건 결국엔 2배로 수익이 나고 2배로 하락이 나는 거기 때문에 옵션 상품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수급이 좀 쏠리는 거는 인정한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은 여전히 삼전 닉스로 가져가는 건 맞다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엔 비중이 좀 쪼개지면서 조금은 쏠림이 완화될 확률은 좀 높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불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환경은 또 자꾸 이래요. 어제 이제 애플 CEO가 칩플레이션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 아이폰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아이폰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TV,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다 시작됩니다. 실제로 지금 그 노트북 같은 거 하나 교체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뭐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게 그냥 뭐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2배가 아니라 한 3배, 4배 정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결국엔 진짜로 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물론 이렇게 이제 메모리 칩이 계속해서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좋겠죠. 근데 현재 애플이라고 하는 전 세계 IT 부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애플도 제품값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환경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 여전히 부드러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느니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제죠. 그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본 건데 스페이스X에 현재 엄청난 베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수급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서학개미 중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엔비디아 팔고 아마존 팔고 속스라고 하는 반도체 레버리지 3배 상품까지 팔아서 스페이스X에 지금 엄청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심하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왜? 얘네들은 실제로 돈을 잘 버니까. 그리고 돈을 버는 속도가 주가가 못 따라가고 있는 느낌인데 스페이스X는 돈을 못 법니다. 단지 제가 약간 변수가 있다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하지 않으셨으면 저희 구독자님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강세업종 오늘 적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강세업종 없어요. 유리기판 뭐 JNTC 뭐 이슈 있는데 저는 뭐 유리기판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종목 상담에서도 유리기판에 대해서 조금 시간 할애를 했지만 유리기판이라는 그
아이템이죠. 아이템이 미래에는 당연히 써야 될 거고, 그리고 유리기판이라는 건 분명히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비교드리면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자료나 뭐 소식,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리기판은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이거는 임상, 삼상, 그리고 뭐 기술 수출 이전 이런 걸로 기대하는 것보다 확률이 좀 더 낮지 않을까. 예, 충분히 모멘텀이 나오고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고 실제로 양산 전 단계까지 간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유리기판 테마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먹거리는 맞아요. 근데 제가 오전 방송에서 비교해 드렸듯이 우주항공, 로봇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진 않잖아요. 얘네들이랑 비교하면 유리기판은 아직 한참 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2차 전지는 오늘 오전에 되게 좋았습니다. SDI, LG엔솔, 뭐 전체적으로 LNF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니까 조금은 좀 밀렸지만 그럼에도 뭐 SDI는 아직까지 양봉을 좀 유지하고 있고, SK 그룹주라고 적은 게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는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SK 스퀘어는 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SK 주식회사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섹터가 아니에요. 반도체가 올라가서 SK 하이닉스, 스퀘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반도체는 또 다 떨어집니다. 근데 SK 그룹주들만 올라가고 있는 참 특이한 상황이다. 약세 업종에서는 기판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약세인데 요거는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살 바엔 이런 거 사시는 게 좋아요. 기판은 여전히 저는 쇼티지 상황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기판에 들어가는 소재들까지도 저는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주들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좋다 좋다 얘기할 때만 해도 뭐 상한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장비주들도 원자리로 다 돌아왔습니다. 충분히 기회 있고, 원전은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죠. 결국엔 수급의 문제. 원전도 모멘텀 있고, 그다음에 전력기계 전선도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전체적으로 시장 빠지니까 좀 밀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세 업종에서 요 업종들 보시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좀 난이도가 좀 쉽진 않죠. 그나마 지금 한 3시 15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시장은 조금은 반등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아마도 차익 실현에 따른 뭐 시장 좀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고, 다음 주도 좀 이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의 수급에 의해서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나 오늘 같은 날 아직은 현금 쓰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까지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